앞전에 압록강에 대해 가지고 조사를 좀 해가지고 영상을 좀 올리려고 했었는데요. 마무리가 잘 안되고 자료의 그 연결 부분이 완성이 안 돼가지고 제가 다시 내려버렸습니다. 압록강 이제 위치를 설명하는데 현재 공개되어 있는 사설로는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대부분 한반도로 이제 비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데로 이제 찾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압록강 그러면 의주하고 이제 관련이 있으니까 의주 지명으로 한번 시도는 해봤는데 그게 영 괜찮네요. 자,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에는 제가 동북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함경도라고 이렇게 검색을 해놨어요. 함경도의 위치는 현재 보시는 이 지도에 붉은색으로 이제 표시를 해주고 있죠. 자,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동북면이 됩니다. 동북면이라는 거는 말 자체로 동쪽 방향에 이제 북쪽에 있는 그런 지역이다 이제 설명이죠. 함경도를 좀 이렇게 살펴보면은 조선시대의 행정구역이다. 천령의 북쪽에 있다고 하여 감북지방이라고도 한다. 감령서재는 함흥부였다. 1896년 함경북도와 함경남도로 분할됐다. 맹칭 변천을 보면은 원래부터 고조선 고구려 발해의 영토였다. 고려 초에는 화주 영흥군 인왕까지만 영토를 편입시켰다. 자, 그리고 고려 몽골 전쟁에 천령 이북을 상실하여 전부 원나라가 차지했다. 이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 초에 육진 등 북방 개척으로 두만강까지 회복했다. 맹칭의 변천은 아래와 같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조선시대에 땅을 넓힌 지역이 현재 여기 주대에 보시는 이 부분까지라는 거네요. 현재 이 지역이 두만강 아닙니까? 그리고 함경도의 지명은 여기 나오는 것처럼 중종 4년 이래 돼 있고 영안도는 성종, 함경도는 예종, 항빌도는 태종, 연길도는 태종, 동북면이라 됐으니까 요거는 이제 태조 시대 때 이름이 동북면으로 바뀐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름도 여러 가지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자, 실록에서 제가 나하투라고 이제 검색을 해놨습니다. 자, 위쪽에 보면 태조실록 1권 총소 40번째 기사 태조가 동북면 병마사가 되어 나하추와 대적하다. 자, 여기 보면 동북면이라는 지명 이름이 나오죠. 자, 앞전에 위키백과를 봤을 때 현재 이 함경도 붉은색으로 표시한 이 부분이 이제 동북면입니다. 태조 이성계께서 나하추와 전투를 한 지역, 이 지역이라 예상해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나하추가 어디에 있었는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하추 또는 나가추는 북원의 장군이다. 나하추는 본래 징기스칸의 사준 중 한 명이 무칼리의 후예로 그의 집안은 되도록 요동 지방의 군지휘관을 역임했다. 여기 이제 요동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보통 라오동반도 여기가 이제 요동이라고 다 알고 있죠. 한반도에서 여기 삐죽 튀어나온 이 부분이 이제 요동에 이제 담당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원말기가 되자 스스로를 심양 행성 승상으로 칭하고 만주 지방에서 세력을 떨쳤다. 원이 몽골군으로 쫓겨나 북원이 된 이후에도 북원의 대칸 아유시리다르는 계속 명을 압박하였는데 이를 위해 만주 잘레이드의 나추와 협력하였다.
공민왕 11년 1362년 2월 나우초는 고려가 수복한 쌍성총관부를 탈환하기 위해 쌍성총관부의 잔당 조소생과 함께 고려의 동북면, 함경, 남도, 홍원 지방으로 쳐들어갔다. 이에 고려 조정은 이생계를 동북면 병마사로 삼아 적을 맞게 하였다. 여러 차례 격전 끝에 마침내 함흥 평야에서 나초의 군대는 패배하였다. 이 때문에 상성총관부의 전당 조소생 탁도경의 세력이 완벽히 몰락했다. 이 전투 나초는 공민왕과 이성계에게 뇌물을 보내 화친을 맺었다. 자, 여기 보면은 뭐 나주에 관한 이제 내용이 나오죠. 나주가 심양 행성 승상이라고 되어 있고, 이분이 있었던 자리가 요동이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태조가 동무면 병마사가 되어 나주와 대적하다 이런 설명을 하는데, 근데 이것 좀 이상하지 않나요? 자, 지도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나주는 이제 여기에 있다고 이제 설명을 하잖아요. 근데 태조 이성계는 동북면사로 발령받았다고 하니까 앞전에 동북면이 여기 아닙니까? 근데 여기에 있는 사람이 이 왼쪽 편에 이 나와초하고 이렇게 전쟁을 할 수가 있나요? 그러면 태조가 발령을 받으려 그러면은 이 동북면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 나와초를 경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태조가 이쪽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 서쪽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런 의미죠. 그럼 동북면으로 가는 게 아니라 서북면에 여기에 이제 대기를 해야 된다. 그런 의미가 되잖아요. 그래 여기 나와치와 같이 견제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왜 태조 이성계는 여기 동북면 이쪽으로 갔을까요? 자, 여기 아래쪽에 뭐 태조와 나와치의 전투 이런 내용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 뭐라고 적혔는지 한번 봅시다. 2월 조소생이 원나라 심양행성 승상 나주를 유인하여 3살 홀면의 땅에 쳐들어오니 도지위사 정의가 여러 번 싸웠으나 크게 패전하여 태조를 보냈기를 청하므로 이에 태조로서 동북면 병마사로 삼아 보냈다. 자, 여기 보면은 동북면에 갔다고 설명을 하잖아요. 나우트는 서북면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동북면으로 갑니까? 현재 우리 역사의 사이트에 왔는데요. 태조 이성계께서 동북면으로 이제 발령을 받았다고 했습니까? 그런데 여기 아래쪽에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면 나하초를 공략하기 전에 먼저 압록강, 동가강, 히바라 상류 일대를 경략하여 고려와 연결을 차단시키는 한편 원해의 잔역 세력과 여진 각부를 총하여 나하초를 고립시키는 일에 주력하였다. 우왕 13년 1387년에 명태전후 나하초를 일거에 선멸시킬 목적으로 풍성으로 하여금 20만 대군을 이끌고 금산으로 육박시켰고 도저히 대적할 수 없음을 안 나하초는 드디어 항복하고 말았다. 나하초의 세력이 강성하였을 때는 북으로 북원과 연결하고 남으로는 고려와도 교통하여 명군이 요동으로 진출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명군의 북원의 주력을 토벌하는 데도 정면의 위험이 됐다. 나하추의 항복은 요동의 원나라 잔여 세력이 철저히 무너졌음을 의미하며 이로부터 명호 요동 경락을 본격적으로 모색할 수 있겠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명태조를 이제 언급을 하고 있죠. 근데 명태조가 여기 나하초하고 또 전쟁을 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고지도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 당시에는 대륙이 명나라 아닙니까? 자, 그럼 태조 주원장이 여기서 이제 나라를 공격했죠.
태조 주원장의 이 위치에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 나주가 있던 지역이 현재 이 지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방향 쪽으로 봤을 때도 여기가 동북면이 된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됩니다. 태조 이성에게서 이 한반도에 이제 조선을 건국했다,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죠. 이 시대는 이제 고려 시대 아닙니까? 고려에서 태조 이성계를 동북면에 이쪽으로 이제 보냈다고 하니까 그 위치가 이제 똑같은 경우가 돼요. 명나라의 위치에서 주원장이 나주와 동북면으로 이렇게 이동을 해가지고 이렇게 전투를 한 경우 이 위치하고 태조 이성계가 한반도에 이 고려에서 동북면으로 발령받아가 이동한 위치하고 똑같아,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이런 똑같은 경우가 있습니까? 완전히 대자비 쌍둥이를 보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우리 역사안에서 다시 이제 돌아보면 여기 이런 내용이 있죠. 우왕 13년 1387년에 맹토전후 나주를 일거에 섬멸시킬 목적으로 풍성으로 하여금 20만 대군을 이끌고 금산으로 육박시켰다. 이런 내용이 나오죠. 자, 여기 이제 지명 이름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 이제 금산이라고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1785년도 대천강요도를 보고 있습니다. 지도를 좀 확대를 해가지고 보통 우리가 만주라는 그 요동에 있는 지역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살펴보면 아래쪽에는 여기에 보면은 뭐 의주라고 적혀 있고 여기 조선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선 나라 입구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압록강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어요. 앞전에 주원장이 금산을 쳤다든지 그런 설명을 보여주죠. 여기에 보면은 동금산이 있고 또 서금산이 있습니다. 자, 20만 대군을 이끌고 금산으로 육박시켰다, 이런 설명을 하니까, 자, 이 금산의 지명을 대천 강요에 대해서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왔다, 그런 의미죠. 자, 지도를 조금 이렇게 축소를 해보면, 자, 여기 아래쪽에 이렇게 삐죽 튀어나오지 않습니까? 자, 핸드폰 지도를 보면, 자, 여기가 이제 요동이 이제 되겠습니다. 자, 그럼 주원장이 20만 군대의 병력을 대개가 이렇게 금산 쪽으로 이렇게 보냈다고 하니까, 그러면 나하추는 여기에 있었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되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뭐 전투를 뭐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기 이제 금산이라는 지명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전투를 했다, 이제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특이한 게 보이네요. 여기 일본국이 보이네요. 여기 옛날에 일본이 있었나요? 여기 일본국이라 되어 있는데, 이건 1785년도 지도인데, 자, 여기 우측에 이거 해석해가지고, 여기 일본국이 뭔 뜻인지 확인을 하면 되겠죠. 현대판 지도를 다시 보면은, 주원장이 여기서 이제 나라를 건국했으니까, 뭐 병력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쪽으로 보냈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됩니다. 그때 이제 나우주는 이제 여기에 있었는데, 주원장이 20만 군대하고 이렇게 다퉜겠죠. 여기에 이제 금산이 있는 경우가 됩니다. 자, 그러면 고려에서는 이 명이라는 나라를 경계하기 위해서는 태조 이성계를 동북면 이쪽으로 보내는 게 아니라 서북면 이쪽으로 보내야 된다, 그런 설명이 되죠. 자, 그러니까 좀 이상한 경우가 이제 발생을 합니다. 태조 이성계하고 명나라를 건국한 주원장이 이동 경로를 보면
너무나 그 흡사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닮은 꼴 경로가 되겠습니다. 이자춘이라고 하면 이성계의 이제 아버지를 의미하죠. 본디 동북면 사람이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동북면 도순문서 이렇게 돼 있고, 뭐 여러 내용도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동북면 상만호인 태조가 친병을 거느리고 반란을 일으킨 동로 강문화 등을 죽이다. 그 앞쪽에 보면 태조, 이 태조가 이성계 아닙니까? 이성계가 동북면 병마사가 되어 나추와 대적하다. 이런 설명을 하죠. 나추는 원나라 사람 아닙니까? 원나라가 어디에 있었나요? 우리는 보통 대륙 여기 중원이 원나라라고 하고, 이 위쪽이 이제 원의 수도, 상도가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원나라의 수도 여기가 상도이고, 나중에 이게 베이징 아래쪽으로 내려와가지고 이게 대도가 되잖아요. 자, 그럼 동북면이라고 하면 한반도가 여기에 조선이 있었다면 이 동북면이 어디겠습니까? 이 위쪽을 의미하잖아요. 근데 나하추는 원나라 장수 아닙니까? 원나라 장수가 여기에 이쪽으로 이동해가 여기서 싸웠나요? 자, 그건 아니죠. 자, 그리고 조선하고 이 원나라 사이에 여기에 또 만주족인 여진족이 있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 여진족을 뚫고 여기서 싸웠다는 그런 말이 되는데 이게 어떻게 이게 가능하나요? 여진족에 막혀가지고 여진족을 격파하고 난 다음에 이쪽으로 이동을 해야 된다. 그런 의미가 되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위치적으로 맞지 않다. 이제 그런 의미죠. 자, 그러면 조선이 이 한반도에 여기 있지 않고 여기에 있었다. 그러면 이게 동북면 설명이 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태조 이성희께서 동쪽, 북쪽, 여진족 이쪽을 이제 정발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나주하고 이제 전투가 이제 가능하다. 그런 설명이 되죠. 실록의 내용은 여기를 이제 정발했다는 내용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게 봐야 더 이제 합당하게 내용이 된다.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자, 공민왕 10년 신축 9월 동로 강만호 박이가 배반하여 천호 임자부와 김천용이 죽음으로 왕이 형부상석 김진에게 명하여 가서 토벌하게 했으나 김진이 능히 제어하지 못하였다. 이때 태조는 통의 대부 금호위 상장군 동북면 상만호가 되었는데 왕이 명하여 가서 김진을 온주하게 하였다. 태조는 친병 1500명을 거느리고 그곳으로 가니 박이는 벌써 그 무리를 거느리고 도망하여 강계로 들어가나 다 잡아서 이를 못 빼도록 했다. 이런 설명을 하는데, 자, 여기는 뭐 또 태조 실력인데 또 연대가 없어요. 이 태조 실력을 보면은 이게 참 희한합니다. 어떤 거는 연대가 있고 어떤 거는 연대가 없어요. 그리고 동북면을 이제 설명을 하는데 여기 강계라는 예, 말이 나오겠습니다. 이 강계가 뭔 뜻일까요? 강이 많은 지역에 이제 경계를 의미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이 강계라는 뜻이. 자, 그리고 또 이런 내용도 있죠. 동계 이런 거 검색을 해보면 이런 내용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동계 시대 북계와 함께 양계로 구성하여 지방행정구역이라고 합니다. 고려 시대에 이제 북계하고 양계가 있었다.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자, 요거 한번 아래쪽으로 쭉 한번 봅시다. 여기에 이제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요게 이제 중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1264년 원정 4년에 강릉도로 1356년에 공무원 5년에 강릉 석방도로 개칭되었다. 이에 추민원사부 윤희우가 보내 쌍성총관부를 공격하여 화등, 정장, 예고문의 등의주와 선덕, 원흥, 영인, 요독, 정변 등의 진을 수복하여 이수산으로 도순문사를 삼아 강력을 정하고 다시 동북면이라 했다. 여기 또 동북면이 나오죠.
옛날에는 이게 강릉도라고 이제 했다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동계의 다른 뜻도 한번 또 살펴볼게요. 자, 요거 제가 동계 양계라고 또 찾아놨어요. 앞전에 보면은 이 동계가 여기에 양계로 이제 구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동계는 고려 현정 때 금사목으로 배치한 행정구역의 하나인데 현재 영동지방 지리적으로 명주, 강릉에 속현이었는데 영월군, 천창구, 정성군 지리적으로 영서 남부 지방이 이 지역에 속한다 설명을 합니다. 동북면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동계 북부 지역을 따로 동북면이라 부르기도 했는데 원감섭 시기는 탁장에 나눠 빼앗겼거나 되찾았다. 동북면 오늘은 함경도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이 지역에서 이제 싸웠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조선왕조실록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자,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동북면 상만호가 이제 되었는데 이런 설명이 나오고 이 강계라고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앞전에 그 나하추라는 장수도 이제 나왔잖아요. 그러면 나하추가 어디서 싸웠겠습니까? 여기 한번 봅시다. 원나라 심양행성 승상 나하추로 유인하여 이런 내용이 나와요. 여기에 태조로서 동북면 백마소로 삼아 보냈다. 자, 이런 내용이 나올까? 여기 뭐 동북면 나오죠. 자, 그런데 여기 또 한번 봅시다. 현재 영동 지방과 지리적으로 설명을 하는데 이 영동 지방이 강원 특별자치 백두대간의 태백산과 소백산 동쪽 지방을 가리킨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근데 이거 좀 이상하지 않나요? 내용이 보면. 이 동계는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오늘날에 함경도라고 설명을 하는데 여기가 동계입니까? 이 설명으로는 여기 영동지방이라고 하잖아요. 영동지방이 현재 강원도라고 설명을 하잖아요. 자, 그러면 그걸로 보면은 현재 강원도가 어디입니까? 여기 아닙니까? 근데 앞전에 그 설명하는데 동계를 설명하는데 여기를 설명을 하잖아요. 자, 그 위치가 좀 이상해요. 자, 그것이 이제 함경도라고 설명을 하니까 강원도하고 함경도하고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양계가 됩니까? 그 방향도 안 맞잖아요. 방향도 동계는 동쪽에 있어야 되고 북계는 북쪽에 있어야 된다. 그런 의미인데 이것도 희한해요. 자, 강릉도라고 제가 또 검색을 해놨어요. 강원도의 영동지방은 995년 고려 성종 14년에 삭방도라고 명명했고 1178년 고려 명정 8년에 연해 명주도로 이제 불렀는데 여기서 1263년 고려 원정 4년에 강릉도로 이제 고쳤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기 보면 강원도라고 설명을 하지요. 고려 후기부터 조선 건국 직후 현재 강원도 지방을 부르는 말이 강릉도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동계를 다시 이렇게 찾아보면 여기에 나오잖아요. 1263년도 원정 4년에 강릉도로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이것이 동북면이다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강릉도는 여기 나오니 강원도라 설명을 합니다. 이게 참 이상한 내용인데요. 자, 한반도 지도로 보면은 이렇게 설명은 되죠. 강원도는 여기 아닙니까? 여기가 강원도인데 그 위키백과나 그 우리나라에서 설명하고 있는 그 사이트 내용을 보면 여기가 동계고 여기가 동북면이라고 소개하는 부분이 됩니다. 여기가 동북면이 돼야 된다. 왜 그러냐면 동북면을 이렇게 검색을 하면 강원도라고 이제 설명을 하기 때문에 알 수가 있다. 그러면 동북면이 여기라고 이제 보면은 그럼 여기가 그러면 강원도인가요? 좀 희한한 내용이 됩니다. 동북면을 검색을 하면 강원도가 나오는데 현재 강원도는 여기 아닙니까? 이 동북면은 여기잖아요. 그럼 강원도가 여기 있어야 된다. 그런 설명이 됩니다. 이게 좀 이상한 이제 위치 설명이 되는데 이게 맞지 않아요.
자, 그럼 전체로 이제 제가 이제 정리해 보면 이렇지 않습니까? 고려 시대에는 이제 여기에 이제 남경이 이제 수도였는데 여기서 이제 동국면이라고 하니까 이제 이쪽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기를 이제 쳤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남경이라고 한 데가 제가 이 강원도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가 이제 동북면이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됩니다. 그런데 많은 내용을 살펴보면 이 동북면이 강원도였다고 설명을 하는데 이 강원도가 여기 한반도 여기에 있다면 이것이 이제 동북면이 되어야 된다. 그런 설명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비정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려시대 강화도는 여기였고 여기서 나중에 태조 이성계가 이제 조선을 건국하시고 난 다음에 동북면 이쪽으로 이동을 해가 여기를 쳤다.